잘 들어 민서. 유언은 무효야. 네가 우리에게 5,500만 원의 비용을 빚졌으니 몽타빵 보증금 빼고 네 90만 원짜리 월급까지 남김없이 털어내. 당신의 10년 희생을 조종이라고 부르며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은 밤 낡은 옥탑방.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얇은 창문 틈으로 휘파람처럼 새어들었다. 창문 모서리에 성에가 맺혔다. 이민서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식은 인스턴트 커피가 놓여 있었다. 300원짜리. 손은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낡은 판지 상자 안에서 색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모서리가 해져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젊은 날의 자신과 할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다. 22살. 대학 캠퍼스 벤치. 벚꽃이 날리던 날.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그때는 미래가 있었다. 그때는 꿈이 있었다. 이민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떨어져 사진 위에 떨어졌다. 할머니의 얼굴을 적셨다. 그녀는 그것을 닦지 않았다. 닦을 힘도 없었다. 그저 얼어붙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눈 깜빡임도 없이 인형처럼.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누군가의 비상, 누군가의 절망. 하지만 민서의 방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민서 씨의 이야기는 1년 전 그날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장례식장. 7층 전체를 쓰는 프리미엄 홀. 흰 국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코를 찌르는 향. 빛나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끝없이 늘어선 조화들. 높이가 2미터가 넘는 것들도 있었다. 중요한 사람들이 보낸 화환들이었다. 삼성전자 임직원 1동, 현대건설 사장 2. 강남구청장 박다운. 리본의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들. 할머니가 살아생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화환은 제일 앞자리에 있었다. 크기 순서대로. 그 한가운데 이민서가 혼자 서 있었다. 동대문 시장에서 산 싸구려 검은 원피스. 천이 얇아서 속옷 라인이 비쳤다. 색이 바랜 할머니의 손뜨개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한쪽이 다른 쪽보다 길었다. 할머니가 시력이 나빠진 후 만든 것이라.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감정이 없었다. 10년의 피로가 그 얼굴에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싸구려 검은 핸드백. 1만 원짜리. 안에는 할머니의 유언장 4번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지하철 교통카드. 잔액 2,300원. 장례식장 저편 대형 화환들 뒤에 박지훈과 박유라가 서 있었다. 비렐름이 디자인한 맞춤 상복. 지훈의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 300만 원이 아니었다. 3천만 원짜리였다. 그것이 형광등 아래서 차갑게 반짝였다. 유라는 최신 아이폰 프로맥스를 들여다보며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했다. 손톱은 젤 네일.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박혀 있었다. 그녀가 뭔가 재미있는 걸 봤는지 입꼬리가 올라갔다. 킥. 작게 웃었다. 장례식장에서 지훈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시간 확인이 아니었다. 습관이었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습관. 아, 벌써 6시네. 약속 시간인데. 그가 중얼거렸다. 귀찮다는 듯 유라가 오빠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민서를 턱으로 가리키며 저거 아직도 하네. 냄새나는 거. 할머니 죽었는데도 못 벗어. 지훈이 민서를 흘끗 보고 코웃음을 쳤다. 쯧. 역겹네. 조문객 몇몇이 그들을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지훈과 유라는 부유한 손주들이었으니까.
그들은 존중받았다. 돈이 많으니까. 저편에서 민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미소, 20년 전 사진. 그때 할머니는 건강했다. 행복했다. 그녀는 몰랐다. 이것이 장례식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장례식장 복도, 고급 자판기가 줄지어 있었다. 프리미엄 커피, 에너지 드링크, 수입 생수. 지훈이 대리석 벽에 기대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에르메스 벨트가 빛났다. 민서가 멀리 복도 끝에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다. 검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그 안에는 할머니의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변호사가 아까 조용히 건네준 것.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정식 낭독이 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 화면에만 집중했다.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떴다. 김 변호사에게서 온 것이었다. 김 변호사. 서울 상위 5개 로펌 중 한 곳의 파트너 변호사. 시간당 상담료 100만 원. 증거 수집 완료. 은행 거래 내역, 방문자 기록, 간병 계약서 전부 확보했습니다. 지훈의 입꽤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다음 메시지. 전략은 부당한 영향력, 안도의 인플루언스로 갑니다. 승소 확률 85% 이상입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빠르게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했다. 완벽하게. 1원도 못 가져가게. 저 거지년이 할머니 재산에 손대게 둘 순 없어. 걱정 마십시오. 6개월 안에 끝냅니다. 지훈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휘파람을 불며 조문객들이 있는 홀로 걸어갔다. 마치 승리자처럼. 민서가 손에 쥔 것은 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며칠 후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태평로 빌딩 32층.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법무법인 로고가 유리문의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법무법인 정율, 차갑고 깨끗한 대형 회의실. 천장이 5미터는 됐다. 가죽 냄새와 묵은 책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면은 온통 법률 서적.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원서들.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라고 있는 책들. 회의 테이블. 10명은 앉을 수 있는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벽시계가 똑딱똑딱 울렸다. 스위스제.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금속성 소리가 났다. 민서, 지훈, 유라가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다. 민서는 왼쪽 끝. 혼자. 손은 무릎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잠을 자지 못했다. 옥탑방이 너무 추워서.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고칠 돈이 없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립밤을 살 돈도 아까워서. 지훈과 유라는 오른쪽. 나란히. 지훈은 다리를 꼬고 편하게 앉아 있었다. 맞춤 수트. 구두는 존 롭. 500만 원짜리. 그는 펜을 돌리며 지루한 듯 했다. 유라는 거울 달린 파우더 팩트를 꺼내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샤넬. 그녀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마치 자기 집 거실처럼 대했다. 편하게. 변호사가 들어왔다. 50대 중반 남자. 명찰. 선임 변호사 최준혁.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쿵, 무거운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고9. 김선희님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침묵.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유언자 김선희는 본인의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민서가 숨을 참았다. 첫째,
기타 손주 박지훈, 박유래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을 남긴다. 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파우더 팩트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테이블에 부딪혀 딸깍 소리가 났다. 100만 원? 지훈의 턱이 경직됐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변호사가 계속했다.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들이 내게 걸어준 전화 한 통의 가치다. 나는 지난 10년간 박지훈에게서 전화를 4통 받았다. 박유래에게서는 2통 받았다. 모두 합쳐 통화시간 12분. 1년에 약 1분.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받은 전부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져서 복도박 프린터 소리가 들렸다. 지훈의 얼굴이 빨개졌다. 수치심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둘째, 나의 전 재산, 예금 18억 3천만 원,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단독주택 일체 시가 약 15억, 주식 및 채권 3억, 총 36억 원을 10년간 나를 지켜준 손녀 이민서에게 상속한다. 민서가 크게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36억 원.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고작 몇 억 정도일 줄 알았다. 하지만 36억 쾅. 지훈의 주먹이 대리석 테이블을 내리쳤다. 컵에 담긴 물이 흔들렸다. 파문이 일었다. 말도 안 돼. 이 유서는 무효야. 무효.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다. 박지훈 씨,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공증? 누가?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했다고. 전현이 조종한 거야. 지훈이 민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마치 범죄자를 가리키듯. 전현이 할머니를 세뇌했어. 고립시켰어. 우리를 못 만나게 했어. 유라도 벌떡 일어났다. 맞아요. 언니가 할머니 주변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우리도 못 만나게 했다고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닥쳐. 유라가 소리쳤다. 지훈이 민서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테이블 너머로.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뱀 같았다. 잘 들어, 이민서.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위협적으로. 6개월만 기다려. 그 안에 넌 옥탑방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게 될 거야. 아니, 옥탑방도 못 구할 거야. 빚더미에 앉아서 쪽방에서 살게 될 거야.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이 일어서며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냈다. 딱딱딱. 그가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다. 아, 그리고 이민서 씨, 변호사 비용 많이 나올 거예요. 각오하세요. 우리 변호사님 시간당 100만 원이거든요. 문이 쾅 닫혔다. 민서는 혼자 남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민서 씨, 법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성공할 뻔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서의 10년은 돈으로 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3월. 햇살 가득한 대학 캠퍼스. 벚꽃이 만개했다. 분홍빛 눈처럼 날렸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새 학기, 희망, 미래. 22살의 민서가 인문대 건물 밖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A4 크기, 무거웠다. 공식 서류가 들어있었다. 프랑스 대사관 로고가 찍혀 있었다. 민서의 손이 떨렸다. 기대감으로, 두려움으로.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종이를 꺼냈다. 눈이 첫 줄로 갔다. SCCFT 합격. 필로그램메 d'échange universitaire France-Corée 한불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Université Paris-Sorbonne 파리-소르본 대학교 듀레, 듀temps, 기간 2년 앞. 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기쁨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기쁨. 봉투를 하늘로 던졌다. 종이가 날아올랐다. 벚꽃잎처럼. 붙었어, 붙었어. 근처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 달려왔다. 민서야, 정말? 언니, 축하해. 포옹했다. 5명이 한꺼번에. 민서는 웃었다. 눈물이 날 만큼 웃었다. 행복한 눈물. 그녀의 꿈. 4년간 준비한 꿈. 프랑스 유학. 예술사 공부. 루브르. 오르세. 퐁피두 센터.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 2년이야. 소르본이라고. 장학금도 받아. 친구들이 환호했다. 민서야, 너 대박. 프랑스어 공부한 보람 있다. 민서가 땅에 떨어진 합격증을 주었다. 닦아냈다. 다시 읽었다. 꿈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이 호주머니에서 느껴졌다. 민서가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봤다. 웃음이 멈췄다. 화면에 할머니 2글자. 민서가 친구들에게 손짓했다. 잠깐만.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환한 목소리로.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프랑스. 민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약했다. 떨렸다. 평소와 달랐다. 민서의 웃음이 점점 사라졌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병원이래. 침묵. 의사 선생님이 혼자는 안 된대. 몸을 못 가누신대. 민서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민서야, 미안해. 할머니가 이렇게 돼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우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의 손에서 합격증이 떨어졌다. 바람에 날려 잔디밭으로 굴러갔다. 벚꽃잎과 섞였다. 할머니, 어디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지금 갈게요. 할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민서가 전화를 끊었다. 친구들이 다가왔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방을 집었다. 뛰기 시작했다. 캠퍼스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뒤에서 친구가 소리쳤다. 야, 합격증. 하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잔디밭에 합격증이 놓여 있었다. 바람이 그것을 조금씩 날려갔다. 벚꽃잎이 그 위에 떨어졌다. 하나, 둘, 셋. 분홍빛이 아셉테. 글자를 덮었다. 그녀는 그날 다시는 캠퍼스로 돌아오지 못했다. 5년 후 2018년 깊은 밤 새벽 2시 할머니의 집. 작고 오래된 2층 단독주택. 벽지가 누렇게 발해 있었다. 2층 작은 방에 의료용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옆 모니터가 삑삑 소리를 냈다. 녹색 선이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소독약 냄새가 방을 가득 채웠다. 코를 찔렀다. 할머니의 힘든 숨소리, 쌕쌕거렸다. 민서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28살, 하지만 35살처럼 보였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볼이 푹 꺼졌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다. 세제와 소독약으로.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다. 할머니는 침대 옆으로 누워 있었다. 등이 보였다. 허리 부분에 큰 욕창이 있었다. 지름 10cm. 빨갛게 골마 있었다. 진물이 났다. 민서가 소독솜을 들었다. 조심스럽게 욕창에 댔다. 조금만 참으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이불을 꽉 움켜쥐며 신음했다.
민서의 손이 떨렸다. 피곤해. 공포해. 잘못하면 상처가 더 나빠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5분, 10분, 15분. 다 됐어요. 이제 거즈 붙일게요. 거즈, 반창고, 붕대. 민서가 모두 직접 샀다. 약국에서 한 달에 시 5만 원씩 들었다. 그녀의 알바 월급 90만 원 중 15만 원. 유 10분이 더 지났다. 마침내 끝났다. 민서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다시 똑바로 눕혔다. 베개를 고쳐드렸다. 이불을 목까지 덮어드렸다. 다 했어요. 이제 편히 주무세요. 할머니가 눈을 살짝 떴다. 주름진 손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리 강아지. 할머니,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넌, 대학은, 프랑스는 괜찮아요. 나중에 가면 되죠. 하지만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중은 없다는 걸 알았다. 둘 다 알았다. 민서가 침대 옆 낡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의자가 삐걱거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1초만 쉬려고. 1분만. 하지만 몸이 한계였다. 그대로 잠들었다. 앉은 채로. 머리가 앞으로 떨어졌다. 턱이 가슴에 닿았다.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오래된 갤럭시 S5. 화면이 금이가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부르르. 한 번, 두 번. 화면이 켜졌다. 인스타그램 알림. 유라팡님이 새 게시물을 업로드했습니다. 알림은 떴지만 민서는 보지 못했다. 잠들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볼 수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떠 있는 유라의 게시물. 햇빛이 쏟아지는 요트 위. 에메랄드빛 바다. 유라가 비키니 차림으로 샴페인 병을 흔들었다. 뚜껑이 펑 하고 터졌다. 샴페인이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분수처럼 솟았다. 유라가 환하게 웃었다. 명품 선글라스, 샤넬, 허리에 찬가방, 에르메스, 목걸이, 불가리, 캡션. 인생은 즐기는 거야. 볕돌 욜로 타짜, 오빠가 사준 백, 제르켈라를 몰디브, 자, 휴양, 타페차라는 부럽지? 좋아요, 2083일개. 댓글들. 언니 부러워 죽겠어 유유. 금수저 인생 HDD. 나도 재벌집 태어날걸. 민서의 휴대폰 화면이 희미하게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창백한 얼굴, 꺼진 볼, 갈라진 입술, 거친 손. 그녀는 보지 못했다. 잠들어 있었다. 앉은 채로, 불편한 자세로, 목이 꺾인 채로. 화면이 천천히 꺼졌다. 잠금 화면으로 돌아갔다. 벽시계가 똑딱거렸다. 새벽 2시 37분. 민서는 6시에 일어나야 했다. 할머니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3시간 반의 수면. 그 순간 가족이라는 단어가 썼다. 쓰라렸다. 독처럼. 1년 전 2022년 8월 10일 할머니의 80번째 생일. 오후 6시 할머니의 집 작은 식탁. 파란색 플라스틱 식탁보가 깔려 있었다. 중앙에 조촐한 케이크 하나. 편의점에서 산 것. 해피 버스데이. 초 하나만 꽂혀 있었다. 숫자 8과 0은 없었다. 따로 팔지 않아서. 민서가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둘만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할머니, 오빠들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바쁠 텐데. 에이, 오늘 생신인데요. 한번 해봐요. 민서가 자기 휴대폰을 꺼냈다. 지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켰다.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았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한참 뒤에 연결됐다.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 하지만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다.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땡그랑. 음악, EDM 비트. 오빠, 저 민서예요. 오늘 할머니 생신이에요. 80번째. 아, 바빠. 딱 잘랐다. 3초도 안 됐다.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 중이야. 축하한다고 전해. 나중에 돈 보낼게.
민서 네가 알아서 케이크 같은 거 사. 오케이? 끊는다. 오빠 잠깐만. 딸깍. 전화가 끊어졌다. 발신음만 울렸다. 뚝, 뚝, 뚝. 할머니가 조용히 꺼져가는 휴대폰을 바라봤다. 민서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색한 침묵. 할머니, 오빠가 진짜 바빴나 봐요. 할머니가 작게 웃었다. 슬픈 미소였다. 주름진 얼굴에 더 많은 주름이 생겼다. 돈이 아니라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건데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참았다. 민서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 제가 있어요. 그래, 네가 있지. 다행이야. 둘이 케이크 초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 하나. 어두운 방에서 그것만 빛났다. 소원 빌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 손을 모았다. 무엇을 빌었을까? 민서는 알았다. 할머니는 자신을 위한 소원을 빌지 않았을 것이다. 민서를 위한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할머니가 눈을 뜨고 초를 불어 껐다. 후, 연기가 올라갔다. 민서가 박수를 쳤다. 와,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다. 억지로 밝은 척하는 목소리였다. 할머니도 알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카톡 알림. 지훈이 송금했다는 메시지. 3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메모. 생신 축하 케이크사. 30만 원. 할머니의 80번째 생일 가치. 30만 원. 민서가 휴대폰 화면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가만히 잠금 화면으로 돌렸다. 할머니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다. 귀찮음이었다. 의무였다. 3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무. 겨울 2023년 1월 할머니의 집 거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날렸다. 하지만 집 안은 춥다. 보일러를 약하게 틀었다. 난방비 때문에. 할머니가 낡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굽어 있었다. 퇴행성 관절염. 마디마디가 부어 올랐다. 바늘을 쥐는 게 고통스러워 보였다. 할머니가 찡그렸다. 아이고.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땀 한 땀. 뜨개 바늘이 털실을 잡아당겼다. 초록색 털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색. 희망의 색이라고 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관절이 아파서 5분에 한 번씩 쉬어야 했다. 민서가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할머니, 손 아프시죠? 그만하세요. 내가 사줄게요. 아니야, 사는 건 따뜻하지 않아. 할머니,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1시간이 더 지났다. 해가 졌다. 민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냄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된장찌개. 다 됐다. 할머니가 완성된 목도리를 들어올렸다. 길이 1m 반. 조금 삐뚤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5cm 정도 더 길었다. 할머니가 시력이 나빠진 후 만든 것이라 균형이 안 맞았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3주 동안 매일 1시간씩 떴다. 민서야, 이리 와봐. 민서가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가 일어서서 민서에게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걷는 게 불안정했다. 민서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가 목도리를 민서의 목에 둘렀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훈장을 달아주듯 매듭을 지었다. 꼭 우리 강아지 옥탑방 춥지. 이거라도 하고 다녀. 민서가 목도리를 만졌다.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할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할머니의 천이 남아 있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할머니. 민서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두 팔로. 세게. 따뜻해요, 할머니. 너무 따뜻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요.
할머니도 민서를 껴안았다. 떨리는 손으로. 넌 내 마지막 기쁨이야. 알지?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한테는 전부예요. 창밖에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얗게, 고요하게. 집 안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조용히 울었다. 그 초록색 목도리, 삐뚤고 불완전한 그 목도리가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이 따뜻함은 법정의 차가움 속에서 곧 짓밟힐 운명이었다. 6개월 후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정 7층 3셋 1호 법정 높은 천장, 차가운 형광등, 대리석 같은 벽. 분위기가 무거웠다. 압도적이었다. 방청석은 거의 비어 있었다. 구경꾼 몇 명, 법대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노트에 필기하고 있었다. 왼쪽 원고석에 지훈과 유라가 앉아 있었다. 지훈의 변호사 3명이 그 옆에 앉았다. 정장 차림, 서류가 산더미, 노트북 2대, 아이패드, 만반의 준비. 맨 앞에 앉은 김 변호사, 50대, 회색 머리, 명찰, 법무법인 정율 김철수 변호사. 그는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였다. 승소율 92%, 오른쪽 피고석에 민서가 앉아 있었다. 혼자, 아니 옆에 국선 변호인이 한 명 있었다. 30대 후반 남자, 구겨진 정장, 서류 가방이 낡았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이 케이스 말고도 동시에 15개를 맡고 있었다. 민서는 같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장례식 때 입었던 그것, 다른 옷이 없었다. 목에는 할머니의 초록색 목도리. 법정에, 8월에, 더웠다. 하지만 그녀는 벗지 않았다. 판사가 들어왔다. 70대 남성, 보수적으로 보였다. 모두 일어섰다. 판사가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김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의 구두가 바닥에 딱딱 소리를 냈다. 존 롭. 그는 원고석 앞으로 걸어 나왔다. 법정 중앙으로.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훈련된 목소리. 연극배우 같았다. 이것 보십시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조명 아래서 흔들었다. 극적으로. 이것은 곧구 김선희님의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서류가 스크린에 투사됐다. 프로젝터로 큰 숫자들이 보였다. 김 변호사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다. 보십시오. 2018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모든 계좌의 거래가 피고 이민서 씨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빨간 레이저 점이 숫자들을 따라 움직였다. 피고는 고인의 통장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입금, 출금, 계좌 이체, 주식 거래, 모든 것을. 김 변호사가 민서를 쳐다봤다.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것이 바로 부당한 영향력 안도의 인플루언스, 2일차 증거입니다. 고인의 재정을 고립시키고 독점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 민서가 국선 변호인에게 급히 속삭였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은행 못 가시니까 저보고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병원비, 약값 다 할머니한테 보고했어요. 국선 변호인이 민서의 팔을 잡았다. 부드럽게 눌렀다.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아무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계속했다. 그리고 이것, 새 서류. 또 스크린에 떴다. 이것은 요양원 방문 기록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방문 거부 기록입니다. 화면에 표가 보였다. 날짜, 방문자, 결과. 2020년 5월 15일 원고 박지훈 씨 방문 시도. 피고가 할머니가 피곤하시다며 거부. 2021년 3월 8일 원고 박유라 씨 방문 시도. 피고가 감기 옮을 수 있다며 거부.
2022년 1월부터는 아예 원고들의 전화번호를 차단. 김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이것은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감금입니다. 고립입니다. 피고는 고인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여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쾅! 그가 책상을 쳤다. 이것이 조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민서가 다시 속삭였다. 더 급하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면역력이 약하셔서 감염 위험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방문자를 제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빠들은 전화도 안 했어요. 제가 차단한 게 아니라. 조용히 하세요. 국선 변호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민서의 입이 다물어졌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진실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법정은 그녀의 목소리를 원하지 않았다. 증거를 원했다. 서류를, 숫자를. 하지만 사랑의 증거는 서류로 만들 수 없었다.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선언했다. 원고 박유라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유라가 일어났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검은색 무릎길이 원피스, 화장기 없는 얼굴,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액세서리 하나 없었다. 겸손한 손녀 코스튬, 완벽한 연기. 유라가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슬퍼 보이게 선서를 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거짓말쟁이가 한 맹세. 유라가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고개를 약간 숙였다. 김 변호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박유라 씨, 할머니께서 마지막 몇 년간 어떤 상태셨습니까? 유라가 숨을 깊이 들이켰다. 목이 메는 것처럼 보이게. 할머니는 흑. 그녀가 손으로 눈을 닦았다. 눈물이 없었지만 닦는 신용. 할머니는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화하셨거든요. 저한테. 언제였습니까?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것처럼 보였다. 인공 눈물을 미리 넣어둔 것이다. 작년 2022년 여름이었어요. 7월쯤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제가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유라가 말을 끊었다. 울먹이는 척 흑흑. 김 변호사가 물티슈를 건넸다. 유라가 받아서 눈을 닦았다. 천천히, 모두가 볼 수 있게.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숨을 고르는 척했다. 할머니가 민서가 무섭다고 하셨어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서 언니가 저희를 못 만나게 한다고, 전화도 못 받게 한다고, 너희가 오면 할머니 돈만 쓴다고 언니가 말했대요. 민서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쾅. 판사의 망치. 피고, 질서를 지키시오. 한 번 더 그러면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유라가 계속했다. 더 자신 있게. 자신의 거짓말이 먹히는 걸 보았으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흑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유라야, 네가 좀 와줘. 민서한테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가려고 했죠. 근데 민서 언니가 문을 안 열어줬어요. 할머니 주무신다고 전화도 안 받고. 유라가 목소리를 떨었다. 완벽한 연기. 저는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어요. 흑흑, 미안해요, 할머니. 흑.
유라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어깨가 들썩였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다. 유라의 연기에 속은 것이다. 그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완벽하게 먹혀들었다. 김 변호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은 물러가셔도 됩니다. 유라가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민서를 지나칠 때 그녀는 아주 짧게, 아무도 볼 수 없게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 승리의 미소, 일주일 후, 같은 법정, 판결 선고일. 방청석이 조금 더 찼다. 20명 정도. 이런 상속 분쟁에 관심 있는 사람들, 혹은 구경꾼들. 판사가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안경 너머로. 그는 원고석을 봤다. 지훈과 유라. 비싼 옷. 걱정스러운 표정. 착한 손주들처럼 보였다. 그리고 피고석을 봤다. 민서. 싸구려 옷. 낡은 목도리. 가난해 보였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때때로 욕심이 생긴다. 판사는 그렇게 믿었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 이민서 씨. 민서가 일어났다. 다리가 떨렸다. 본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쿵쿵쿵. 피고가 고인 김선희님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합니다. 민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고인의 재정을 독점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정황이 명백합니다. 안 돼. 민서가 중얼거렸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 측의 부당한 영향력 주장을 받아들여 판사가 망치를 들어올렸다. 고구 김선희님의 2023년 6월 15일자 유언을 무효로 판결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다. 그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서의 귀에는 더 크게 들렸다. 폭탄 소리처럼 세상이 조용해졌다. 민서에게는 소리가 사라졌다.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천천히 회전하는 것처럼.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안 돼, 안 돼.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휘청. 무릎이 꺾였다. 쿵. 민서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양손이 바닥을 짚었다.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 국선 변호인이 그녀를 일으키려 했다. 이민서 씨, 일어나세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듣지 못했다. 저편에서 지훈과 유라가 웃음을 참고 있었다. 지훈이 김 변호사와 악수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라가 가방을 집으며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 승리가 가득했다. 10년의 희생이 영원이 되는 순간이었다. 10년의 사랑이, 10년의 밤샘 간병이, 10년의 눈물이 모두 조종이라는 단어로 지워졌다. 법원 밖,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비, 9월의 비, 하늘이 잿빛이었다. 민서가 법원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왔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비를 맞으며 걸었다. 우산이 없었다. 살 돈도 없었고 살 생각도 없었다. 할머니의 목도리가 빗물에 젖었다. 무거워졌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다.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계단 밑에서 멈췄다. 그냥 서 있었다. 비를 맞으며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그녀를 지나쳤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큰 고급 우산 아래 지훈과 유라가 서 있었다. 버버리 체크 무늬 우산. 두 사람을 다 가릴 수 있을 만큼 컸다. 그들의 구두는 깨끗했다. 비를 피하고 있었으니까. 유라가 민서를 보고 키득거렸다.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진 것이다. 어머, 간병인님. 우산도 없으셔? 쯧쯧. 불쌍해라.
지훈이 민서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구두가 젖은 계단에 딱딱 소리를 냈다. 민서 앞 1미터 앞에서 멈췄다. 이민서 씨,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변호사 비용 청구할 거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우리 쪽 변호사비 5천만 원. 법원 비용 500만 원. 총 5,500만 원. 민서가 그를 멍하니 쳐다봤다. 그 옥탑방 보증금 얼마였죠? 500만 원? 그거 빼놓으세요. 전세금? 아, 전세도 아니고 월세구나. 그럼 뭐 통장에 돈이라도 있나? 유라가 끼어들었다. 오빠, 없을걸? 언니 알바 월급이 90만 원이래. 거기서 방세 35만 원 나가면. 하하,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그녀의 10년 자체를 짓밟았다. 존엄을, 사랑을, 희생을, 모든 것을. 유라의 시선이 민서의 목에 감긴 목도리에 멈췄다. 젖어서 축 늘어진 낡은 초록색 목도리.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유라가 코를 찡긋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직도 그 냄새나는 걸레는 하고 다니네? 진짜 지독하다. 유라가 손을 뻗었다. 목도리를 움켜잡으려 했다. 20억짜리 스카프라도 되는 줄 알았어. 이 거직사. 이거 벗어. 보기 싫어. 찰싹. 민서가 유라의 손을 세게 쳤다. 유라의 손등이 빨개졌다.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악! 언니가 날 때렸어. 오빠, 봤지? 하지만 민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살아났다. 불타올랐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가 폭발했다. 이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이건 건드리지 마. 유라가 뒤로 물러섰다. 민서의 눈빛에 겁을 먹었다. 지훈이 비웃었다. 정신 나갔네. 가자 유라야. 저런 거지 상대할 시간 없어. 그들이 돌아섰다. 우산 아래 나란히 걸어갔다. 주차장으로. 지훈의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비를 맞으며 목도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그것은 민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다. 유일하게 남은 할머니의 흔적이었다. 며칠 후 9월 25일 할머니의 집 텅 비어 있었다. 메아리가 났다. 발소리가 울렸다. 민서는 판지 상자 3개에 자신의 물건을 담고 있었다. 사진 몇 장, 할머니의 오래된 안경, 작은 도자기 인형, 할머니가 좋아하던 찻잔. 그게 전부였다. 10년의 전부가 상자 3개에 들어갔다. 벽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매각 완료 신축 예정. 주 대한건설 가구에도. 중고매각 고공길을 10 XXX가 치단다. 아시킥식X1X 난스 냉장고에도. 폐기처분 TV에도. 폐기처분 모든 것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할머니의 추억들이 가격표를 달고 팔려나가고 있었다. 민서가 침대를 보았다. 할머니가 10년간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에는 할머니의 몸 모양이 움푹 패여 있었다. 민서가 그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다. 법원 문자였다. 채무 명령, 원고 측 변호사 비용 50,000원 지급 요망. 기한 2023년 10월 31일까지. 미지급 시 재산 압류 및 급여 압류 진행 50,000원. 5천만 원. 민서의 1년치 월급보다 많았다. 5년치보다 많았다.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져 딸깍 소리를 냈다. 화면이 갈라졌다. 거미줄처럼 민서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껴안았다. 웅크렸다. 작아졌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못 지켰어요. 그녀는 상속자가 아니라 5천만 원의 빚쟁이가 되었다. 간병인에서 채무자로. 일주일 후 10월 2일 저녁 18시 민서의 옥탑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똑똑똑. 민서가 문을 열었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초반. 싸구려 회색 정장.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법무법인 정율 송무팀 박영수. 또 지훈의 변호사였다. 이번에는 더 싼 놈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끝났으니 더 싼 변호사에게 맡긴 것이다. 이민서 씨죠? 네. 들어가도 될까요? 민서가 문을 열어줬다. 박 변호사가 들어왔다. 방을 둘러봤다. 좁았다. 4평. 천장이 낮았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그는 코를 찌푸렸다.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서류 가방을 열었다.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민서 앞으로 밀었다. 항소, 생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서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내려다봤다. 박 변호사가 웃었다. 불쾌한 미소였다. 입꼬리만 올라갔다. 눈은 웃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민서 씨. 항소해봤자 소용없어요. 승산 5% 미만입니다. 박유라 씨의 증언을 뒤집을 증거가 있으세요? 없죠. 그럼 2심도 똑같이 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빚이 2배가 돼요. 1억. 감당 가능하세요? 민서의 손이 떨렸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톡톡 두드렸다. 이거 서명하세요. 뭔데요? 민서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제목을 읽었다. 공개 사과문 및 항소 포기 동의서 내용을 읽었다. 나 이민서는 곧구 김선희님을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인정하며 이에 깊이 사과합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거 서명하고 공개하세요. 유튜브든 신문이든. 그럼 박지훈 씨가 5천만 원 빚은 전액 탕감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항소는 포기하는 거고요. 더 이상 법적 분쟁 없음. 깔끔하게 끝. 박 변호사가 펜을 꺼냈다. 민서 앞에 놓았다. 몽블랑 펜이었다. 100만 원짜리. 어때요? 나쁘지 않은 거래죠? 5천만 원이면 당신 10년치 월급이에요. 민서가 펜을 봤다. 서류를 봤다. 손이 떨렸다. 박 변호사가 시계를 봤다. 10분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저 밖에서 담배 피우고 올게요. 그가 일어나 문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민서는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2개의 서류. 아니, 사실상 2개의 선택지. 사과문의 서명, 빚 탕감. 하지만 할머니와 자신의 10년을 부정하는 것 항소. 빚 2배. 하지만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10년과 할머니의 명예를 팔라는 제안이었다. 5천만 원에. 다음 날 아침 법률구조공단 사무실 3층 구석방.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하나가 고장나서 지직거렸다. 인스턴트 커피와 묵은 서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환기가 안 됐다. 민서의 국선 변호인 정민호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40대. 머리가 많이 빠졌다. 안경은 5년 전 스타일.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민서의 파일을 펼쳤다. 한숨을 쉬었다. 그 앞에 오늘 처리해야 할 파일이 12개 더 쌓여 있었다. 민서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등이 곧았다. 결심을 한 사람의 자세. 정 변호사가 파일을 덮으며 안경을 벗었다. 눈을 비볐다. 피곤해 보였다. 이민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안경을 다시 썼다. 유라 씨의 증언을 뒤집을 게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할머니가 무섭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쪽은 대형 로펌이에요. 돈이 있어요. 우린 솔직히 인력도 시간도 부족해요.
제가 동시에 맡고 있는 케이스가 15개예요. 정 변호사가 테이블에 손을 얹었다. 항소하면 D심 변호사 비용이 또 나가요. 최소 3천만 원. 그리고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또 청구돼요. 총 빚이 1억 넘어가요. 이기지도 못할 거예요. 새로운 증거 없이는 불가능해요. 정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파산 신청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면 박지훈 씨가 제안한 그 서류에 서명하시거나. 침묵. 정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민서 씨, 전 15년간 이런 케이스 수백 건 봤어요. 정의는 현실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특히 상대가 돈이 많으면. 생존을 택해요, 민서 씨. 명예는 밥 먹여주지 않아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텅 비어 있었다. 법은 진실이 아니라 증거 편이었다. 그리고 증거는 돈으로 만들어졌다. 그날 밤 10월 5일 금요일 밤 11시 옥탑방. 민서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다. 전기가 끊겼다. 전기세를 못 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 왼쪽 사과문과 항소 포기 동의서 5천만 원 빚 탕감. 오른쪽 파산 신청서. 신용불량자로 10년 가운데. 몽블랑 펜 창문 밖에서 바람이 휘파람을 불었다. 휴. 차가운 10월 바람. 민서의 입김이 하얗게 나왔다. 그만큼 추웠다. 보일러를 틀 돈이 없었다. 벽에 걸린 할머니의 목도리가 촛불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생존을 택해요, 민서 씨. 명예는 밥 먹여주지 않아요. 민서의 손이 펜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손가락이 펜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녀의 손이 펜을 향해 움직였다. 펜 끝이 사과문 위에 닿았다. 종이가 약간 우그러졌다. 서명란, 이민서 3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이, 한 획. 민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종이 위에 먹물이 번졌다. 민, 2획. 눈물이 더 떨어졌다. 종이가 젖었다. 글씨가 지워졌다. 민서가 멈췄다. 손이 떨렸다. 펜이 떨어질 것 같았다. 고개를 들었다. 벽에 걸린 목도리가 보였다. 낡고해진 초록색 목도리. 방 안에서 유일한 색깔, 유일한 온기. 촛불이 그것을 비췄다. 우리 강아지, 춥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환청이었지만 너무 생생했다. 민서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더 흘렀다. 할머니,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전 밥은 굶어도. 민서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진실은 굶길 수 없어요. 그때 그녀는 결심했다. 밥은 굶어도 진실은 굶길 수 없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명예가 밥을 먹여주지 않더라도 명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쨍그랑. 민서가 펜을 벽에 던졌다. 펜이 벽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바닥에 떨어졌다. 굴러갔다. 어둠 속으로. 그녀가 사과문을 집어들었다. 두 손으로. 찢었다. 찍, 1번. 찢었다. 찍, 2번. 찢었다. 찍, 3번, 4번, 5번. 조각이 났다. 흰 종이 조각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졌다. 눈송이처럼. 민서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금간 화면.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정 변호사의 피곤한 목소리. 변호사님, 저 이민서입니다. 아, 이민서 씨.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서명하셨어요? 아니요. 침묵. 항소 진행해 주세요. 뭐라고요? 항소 진행해 주세요. 2심 가겠습니다. 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이민서 씨, 진지하세요. 승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증거는요?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찾을게요. 뭘요? 증거요. 10년치. 할머니의 10년, 제 10년. 전부 찾을게요. 이민서 씨,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마지막이에요. 제 마지막 기회예요. 정 변호사가 긴 침묵 후 말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할게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전화가 끊어졌. 민서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촛불을 봤다. 작은 불꽃. 바람에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녀가 상상도 못한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10년간 할머니가 몰래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사흘 후 10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할머니의 집. 마지막 날이었다. 내일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 민서는 1시간의 시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개인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민서가 현관문을 열었다. 삐걱.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가 다 나갔다. 벽에 사각형 자국만 남았다. 민서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딱, 딱, 딱. 그녀는 각방을 천천히 걸었다.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와 함께 밥 먹던 식탁. 할머니가 매일 앉아 창밖을 보시던 창가 이제 없었다. 전부. 민서는 미친 듯이 남은 것들을 뒤졌다. 서랍, 옷장, 침대 및 편지, 일기장, 뭐라도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었다. 민서가 할머니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바닥에, 먼지 속에, 패배. 완전한 패배. 할머니, 어떡해요? 증거가 없어요.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에게서 온 문자였다. 시간 다 됐다. 10분 남았다. 그 안에 안 나오면 주거침입으로 경찰 부른다. 법 어기지 말고 꺼져. 민서가 휴대폰을 꽉 쥐었다. 분노, 무력감, 절망.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미안해요. 민서가 문으로 걸어갔다. 나가려고. 그때 그녀의 눈이 할머니의 낡은 옷장으로 향했다. 방구석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구. 너무 낡아서 중고로도 안 팔린 옷장. 민서가 멈췄다. 뭔가 기억났다. 할머니가 여기다. 뭔가를 숨기셨던 것 같은데. 민서가 옷장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빈 공간. 민서가 옷장 안쪽을 자세히 봤다. 뒤쪽 판넬. 일반 옷장보다 좀 얕아 보였다. 그녀가 손으로 판넬을 눌렀다. 약간 헐거웠다. 민서가 판넬 모서리에 손톱을 넣었다. 당겼다. 딱딱 소리를 내며 판넬이 떨어졌다.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다. 깊이 합 센티미터. 비밀 공간 넌 민서가 바닥판을 들어올렸다. 삐걱거리는 소리. 먼지가 폴폴 날아올랐다. 그 아래에 작은 디지털 캠코더 한 대. 소니. 2010년대 초반 모델. 그리고 지퍼백 하나. 투명한 비닐. 안에 SD카드가 가득 들어 있었다. 15개 각 카드에 라벨이 붙어 있었다. 할머니의 송을씨로 20년 일기, 2021년 기록, 2022년 전화통화. 민서와 함께 지훈 유라 방문. 민서의 손이 떨렸다. 캠코더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진짜였다. 캠코더에 쪽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노란 포스트잇 텄던 하얀 할머니의 송을씨. 떨리는 글씨체. 하지만 또렷했다. 민서를 위해. 네가 나를 가장 필요로 할 때. 진실은 항상 이긴다. 할머니가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할머니, 그녀가 캠코더를 가슴에 꼭 안았다. SD 카드 봉지를 안았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마지막 선물이었다.
마지막 무기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 시간 끝났다. 경찰 부른다. 민서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불러. 이제 상관없어. 그녀가 캠코더와 SD카드를 가방에 넣었다. 현관으로 뛰었다. 밖에서 경찰차가 막 도착했다. 사이렌 넛 민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가방을 꽉 안고. 네, 지금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민서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한 번에 2계단씩 택시를 잡았다. 서대문구 홍제동이요. 빨리 가주세요. 옥탑방. 밤 10시. 민서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 앞에 있었다. SD카드 리더기를 꽂았다. 첫 번째 카드를 넣었다. 2020년 일기 폴더가 열렸다. 비디오 파일 50개 얹다. 민서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재생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선명해졌다. 할머니의 얼굴, 살아있는 할머니. 웃고 있는 할머니던 민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민서야, 이거 녹화 버튼 맞지? 화면 밖에서 민서의 목소리. 네, 할머니. 빨간 불 켜지면 녹화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웃었다. 신기하네. 요즘 기술은. 할머니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오늘은 2020년 3월 5일이야. 우리 민서가 나한테 이 카메라를 선물했어. 생일도 아닌데. 그냥 할머니 추억 남기세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다. 이 아이는 천사야. 진짜 천사. 민서가 화면을 보며 울었다. 소리 없이 영상이 계속됐다. 오늘 민서가 나 욕창 치료해줬어. 3시간 걸렸어. 쉬지도 않고. 저 애 손이 떨리는 거 봤어. 피곤해서. 근데 말 안 해. 나 걱정할까봐. 난 이 애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 영상이 끝났다. 민서는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 15개의 SD카드를 모두 봤다. 총 327개의 비디오 파일.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10년의 진실이 새벽 5시. 민서의 얼굴은 노트북의 푸른빛에 비쳤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살아있었다. 처음으로 희망이 돌아왔다. 민서가 파일들을 정리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들을 골랐다. 할머니가 민서의 간병에 감사하는 영상들 50개. 지훈, 유라가 전화도 안 하는 것에 대한 할머니의 슬픔 20개. 유라의 거짓 증언을 반박하는 영상 5개. 할머니의 최종 유언, 정신이 온전함을 증명 1개. 민서가 USB에 복사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었다. 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따르릉, 여보세요. 정 변호사의 목소리. 잠에 취한 목소리. 변호사님, 저 이민서입니다. 이민서 씨? 지금 새벽 5시인데요. 증거요. 증거 찾았어요. 침묵. 뭐라고요? 할머니가 모든 걸 녹화하셨어요. 10년치 영상이 300개가 넘어요. 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진짜입니까? 네, 지금 당장 보내드릴게요. 이민서 씨, 이거 진짜면 역전 가능합니다. 완전 역전. 민서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전화가 끊어졌다. 민서가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메일을 작성했다. 파일을 첨부했다. 긴급 새로운 결정적 증거 이민서 케이스 전송.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민서가 노트북을 덮었다. 침대에 쓰러졌다. 캠코더를 안고. 할머니, 이제 조금만요. 조금만 더 힘내면 돼요. 3초 후 잠들었다. 항소심 재판날. 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항소법정. 모든 것이 바뀔 운명의 날이 밝았다. 오전 10시. 방청석이 가득 찼다. 50명 이상. 소문이 퍼졌다.
기자도 3명 왔다. 지훈과 유라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지루한 듯 하품을 했다. 유라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탁 놓으며 미소 지었다. 여유로웠다. 민서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달라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옆에는 새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30대 초반, 여성, 명찰. 신영민 변호사, 법무법인 정의, 법정 한쪽에 커다란 TV 모니터가 설치됐다.